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예정했던 250만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미뤘습니다.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 상황에 먼저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현상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가끔 제목이 내용을 다 말해줄 때가 있죠. 이런 제목에 칼럼이 있습니다. 가지나물이 좋아졌다면 이미 당신은 어른이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지나물 대신 바꿀 수 있을 만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돈 또는 내 집.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가 좋아졌다면 당신은 이미 어른이 된 것이다. 자, 어른이 되어 시작한 투자 성공하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1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부동산, 답답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 어떠한 고민인 좋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뭐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갈아타기에 대한 계획,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관련 상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한 고민들 저희가 방송에서도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부동산 투자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간의 제약상 이게 길게 오래 상담 드리지 못하는 점 저희가 우선 이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그럼 이제 내가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1:1 대면 상담 주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 이 최근 들어서 모아타운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서울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현재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 중이고 있는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 어느 지역이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좀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제가 콕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전화 주셔가지고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고민들, 여러분의 답답한 부동산 투자 방향들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요새 이번에 용산 발표해서 좀 한남동에 실거주 겸 좀 투자 목적으로 빌라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좀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한남동에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신 네네. 뭐 자세한 집이라든가 부동산 있으신가요? 평수가 한 24평 정도 되고 네. 매매가가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 해서 빌라는 사면 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고민이 네. 되거든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정한 매수 금액인지 매수 타이밍인지 이 부동산과 지역에 대한 전망,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역을 한남동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빌라를 사면은 이제 현재 안 좋은 시장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으신데 사실 지금 선택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빌라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네,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한남동이란 아니- 뭐 일단 지역 자체가 그 한남동에 그러면 집이 한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본 데는 그 한남동에 그 제일기획회사 인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바로 옆이 한남 3구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네네. 지금 여기 이제 제일기획 제가 이제 표시해드렸는데 위치 보게 되면은 한 제일기획 인근 쪽으로 위치를 한 것 같고 이태원역도 가까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태원역도 거리가 이제 뭐 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고 네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한남동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좀 더 부촌이 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부촌이기도 하죠. 뭐 굉장히 또 네네. 고가의 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부촌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드리게 되면은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 한남 3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잖아요. 네, 맞아요. 이 한남 3구역이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진짜 빠르면 한 내년 정도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수요들이 앞으로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주 수요들이 발생하면은 이 주변 지역으로 집값이 다 오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이주 수요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내가 이 한남동이라는 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이 이제 철거된다고 해가지고 과연 정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까? 이분들이 뭐 강남으로 넘어가거나 강북으로 멀리 넘어가거나 그렇게 넘어갈까요? 아니죠. 근처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러한 이주 수요들은 이제 멀리 내가 살고 있어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 집 주변으로 보통 이제 내가 거주한 주변으로 인근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주에 따른 뭐 임대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대체주택 개념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대체주택으로도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들 집값이 지금보다 그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관리 처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네, 뭐 10억이면은 좀 비싼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그 이제 뭐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이 주변 지역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태원역 위쪽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남동에 어떻게 보면 초고가 단독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또 옆으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인원 한남도 위치하고 있고, 좀 더 옆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한남더일 아파트도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도 이제 굉장히 또 전체적으로 이제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 네네.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이랑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10억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부촌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이 위치 자체가 사실 이제 여기 제일기획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밑에는 이제 한남 3구역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남동이라는 지역이 부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촌이라는 이유 자체가 이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토지 가격. 말 그대로 지금 시청자분은 이제 다세대 빌라를 보고 계신다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빌라 보고 계신데 사실 이 주변에 시청자분이 이런 거 말고 다른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아마 한번 가보시면 아마 물건이 없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네,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신축이라든지 빌라 같은 거를 공급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땅을 매수해야 될 거예요. 땅을 사야 네. 되는데 한남동이 이 토지 가격이 진짜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가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 이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건설을 하기에도 너무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주변으로는 앞으로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이제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진다는 거죠.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입지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뭐 한남 3구역 들어올 거고 뭐 이태원역 이용할 수 있는 뭐 교통 여건에다가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한남대교만 건너가면은 바로 또 이렇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네. 입지적인 장점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특히나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 부촌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한남동 상권 자체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저렴한 상권대가 아닌 뭔가 좀 뭐 카페 거리도 있고 상권도 굉장히 좀 이제 고급스러운 상권들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태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내에서도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네. 네, 말 그대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일단 앞으로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집 주변으로 뭐 새로운 공급이 많이 안 들어온다. 즉 내 물건도 희소해지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게 한남 3구역이라는 대규모 이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사하는데 잠깐은 불편하겠죠. 공사하는 동안은. 공사하는 네네. 동안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이 3구역, 4구역 이런 주변에 있는 정비 사업 여건들이 지금은 이제 공사 전이지만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야 뭔가 따닥따닥 붙은 정말 노후된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달동네 같은 느낌의 한남동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싹 정비 사업이 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덩달아서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실 뭐 10억이란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제 이태원에는 우리가 뭐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향후 뭐 이 지역적인 뭐 브랜드 가치, 이미지 가치 그리고 가격 상승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투자했을 때 앞으로 좀 오를까 궁금했는데 네. 충분히 답변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음번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동의 다세대 주택 실거주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매수해도 괜찮겠다.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거주 목적으로 그 송도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 25평형을 보고 있는데요. 네. 송도 쪽이 요즘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매수하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이게 네. 혹시 제가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쯤 잡으면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매수 타이밍과 매수 금액, 적정 금액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기 네. 지금 25평형대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가격대 네.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거 좀 보니까 한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정도 돼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여기 실거주 겸 그래도 향후에 좀 탄탄하게 가격이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곳인지 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첫 번째 시청자님도 이제 매수하면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매수하면은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 네. 예. 자, 이제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지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가격이 좀 이제 하락을 볼 수도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자, 이 송도 지역 같은 경우 인천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데가 송도거든요. 네. 예, 송도가 뭐 워낙 살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송도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송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청라 쪽에 인천공항 옆에 청라 쪽에 그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이 두 지역이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호도가 이제 주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특히 제가 아까 그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송도라든지 청라 같은 경우는 2025년에서 26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공급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논리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살 사람이 없고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막 약간 어떤 이제 그런 논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거고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근데 네. 뭐 이게 뭐 물량 정말 우리가 강남 불패라고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강남이 뭐 어떻게 해도 뭐 집값이 안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사실 강남에도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던 시절에는 되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이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매수를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된 도시잖아요. 계획된 도시. 네. 시청자분도 이게 뭐 근처에 뭐 가보셔서는 알겠지만 이 송도라는 지역이 예전부터 이제 국제 업무 단지로 이게 계획된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직장들이 이제 회사들이 여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송도로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다른 일반적인 신도시들과 다르게 이 송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족 기능을 다 갖춘 거예요. 내가 주거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자족 기능이라 하는데 우리가 네. 뭐 다른 일반적인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의 목적으로 들어간 지역이기도 한데 이 네. 송도 같은 지역은 애초부터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주변 지역으로 다 이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주거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자족 기능을 다 갖춘 지역으로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직주 근접을 안 빼놓잖아요. 직장과 네. 가까운 거리. 네. 그 직주 근접이 가장 좋은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이 강남의 집값이 비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신도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판교도 아시죠? 네. 판교도 굉장히 뭐 IT 기업들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연봉 그렇죠. 그렇죠 높은 연봉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판교에 있는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저는 이 송도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계속 공급이 되고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라 가지고 가격이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송도라는 지역이 우리가 또 신도시죠, 신도시. 이제 그렇죠. 신도시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직주 근접성에다가 거기다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 요즘 신도시 보시면은 중간에 다 이게 공원들 다 이렇게 호수 공원들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얼마나 이제 뭐 거주하기도 좋은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그러잖아요.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뭐 주거 쾌적성에다가 직주 근접성, 거기다가 이제 주거에 대한 인프라까지, 뭐 주거에 대한 뭐 편의 시설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죠? 네. 네. 그런 네네. 것들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물론 이게 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도 한데다가 이게 뭐 직주 근접성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송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네. 국제 업무와 단지에 맞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주 근접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거기다가 직주 근접이 좋아지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 거주하려는 수요들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수요들이 이 송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인프라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주거에 대한 편의성 아니면은 학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천에서 가장 뭐 좋은 선호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물론 공급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송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가격이 좀 상승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매수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매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좀 그러니까 한번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 그때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빠지고 나면요. 뭐 이제 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뭐 빠지거나 뭐 다시 지금 가격에서 조금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이는 그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뭐 기타 뭐 공급 부분이라든지 세금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제 많이 또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에 뭔가 많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책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또 하실 때 매수하실 때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상담 다시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을 지금 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송도 자체의 매수는 괜찮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3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석촌 고분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거주 목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 향후에 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까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빌라든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이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주택으로 투자 수요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이 많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같은 빌라라고 해도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딱 오르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송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크게 뭐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 자체가 또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역적인 노후도가 높은 이런 지역들, 특히 뭐 강남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원래부터 조성되어 있던 이 강북 쪽이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고 뭐 노후도도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지금 이제 시청자분 보고 계신 이제 석촌 고분역 일대 이제 빌라를 이제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삼전동 일대 보고 계신데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강북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더 오래되지 않은 이제 오래되지 않게 이게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도 여건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삼전동이라든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물론 이 강남이라는 그리고 이제 송파라는 입지적인 강점은 가지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투자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뭐 집가를 많이 끌어올릴 만한 큰 호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빌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뭔가 이제 강남 지역 쪽보다는 좀 강북 일대 전체적으로 노후도도 높고 이런 뭐 용산이라든지 청량 일대 이런 지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송파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신 곳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용산이라든가 청량리 일대를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매수 반대 의견 드렸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0029번님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중산 11단지 현대 105제곱미터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산 쪽에 있는 중산 11단지 현대 아파트입니다. 자,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하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중산마을 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일산 위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주거 벨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이제 주거 벨트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이게 경의 중앙선이 일산역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아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신도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게 뭐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그냥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중산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자분이 이제 뭐 갈아타기 고민을 하시는 게 여기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가격은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은 뭐 우리가 가격 상승기 때 올랐는데 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가격 상승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크게 이제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은 아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이제 직주 근접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직장과 접근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 상승에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중산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저 대중교통 접근성도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이 지역에 뭐 호재가 많아서 그리고 호재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오른 게 아닌 이게 다른 지역들 뭐 이제 서울 안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통이 좋은 경기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동산 이제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지친 이런 이제 수요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는 수요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지 이제 지역적인 호재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받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리고 향후 나중에 또 다른 데 3기 신도시들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좀 이제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큰 앞으로 가격 상승을 보기 어렵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갈아타기를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멀리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갈아타기 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이제 주염역 인근이라든지 정발산역 인근 쪽으로 저기 일산 쪽으로만 좀 이제 내려오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뭐 물론 지금보다 자금 더 보태셔야겠죠. 보태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내려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겠다,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게 뭐 정책 기조로 또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갈아타기를 하신다면은 굳이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저 일기 신도시 일산 쪽으로 좀 내려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후 갈아타기 권유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4625번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하안동 주공 11단지와 상계 주공 6단지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좀 동네가 많이 다르네요. 하안동과 그리고 상계동입니다. 두 군데 모두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곳인 만큼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지역을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철산동 아래 서울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으로 위치하고 있는 하안동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지금 하안동 지역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철산역 주변으로 이 철산동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산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재건축을 이제 진행한 지들이 많습니다. 주변 지역으로는 이미 이제 재건축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슈 자체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하안동 일대까지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상계동 말씀하시죠? 상계동 같은 경우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아파트, 상계주공 아파트 6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노원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렇게 넓은 지역에 현재 여기도 이제 과거부터 조성된 이제 주거벨트,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단지들이 현재 여기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이 노원 쪽에 있는 상계주공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 두 지역의 투자금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상계동 쪽이 아마 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투자금이 지금도.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우리 부동산의 미래를 말해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더 투자금이 높은 이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철산동도 전체적인 주거벨트도 잘 갖추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호재, 뭐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철산동 일대보다는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뭐 노원역 일대,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가 아무래도 뭐 인프라적으로도 좀 잘 갖추고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4호선, 7호선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상계주공 6단지거든요. 이 6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 뭐 단지 규모도 상당히 큰 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사업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 정부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부동산 규제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이라든지 목동 이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 진단도 통과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추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이런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정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또 6단지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한동 쪽보다는 어느 정도 눈에 가시화가 되어 있는 이런 저기 이제 상계동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재건축이 다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 뭐 인프라,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뭐 상권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거주하면서 뭐 편리성 부분, 뭐 노원역, W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노원역 같은 경우는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주변 지역 호재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 창동역 일대도 굉장히 다양한 호재도 있고 뭐 GTX 호재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주변 지역들도 창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현재 이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전체적인 주거적인 인프라라든지 뭐 전체적인 주거 벨트 이런 뭐 이렇게 수요자들의 선호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뭔가 좀 한동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상계동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속도를 살펴봤을 때에도 상계 주공이 그리고 이후에 인프라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향후에 조금 상계 주공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1: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따로 이제 제가 만나 가지고 직접 이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하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모아타운 지역들 중에서도 정말 이 서울의 많은 모아타운 지역들 중에서 정말 앞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 그리고 선정되고 나중에 향후 정비 사업이 끝났을 때 좀 더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제가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큰 자금이 아닌 정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모아타운 투자 지역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는 분들 꼭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타운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략들, 계획들 필요하신 분들 1: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여유 자금으로 1억 5천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계속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주식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차라리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신가요? 따로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은 없고 제가 지금 투자를 처음 하는 거라서 모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이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좋을지 좀 그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순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유 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1억 5천 정도.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원한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사실 이 1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불가능하고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저기 이제 뭐 경기권이라든지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투자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좀 조정기가 닿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더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대체를 해서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오피스텔로
투자한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투자 쪽보다는 향후 내가 1억 5천을 투자해서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이 지역을 제가 한번 이제 추천을 또 드리기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고려할 것 뭐 내가 가진 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뭐 좀 이제 보고 있는 선호했던 지역 그리고 뭐 어떠한 물건인지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고 뭐 서울 안에서도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내가 이제 가진 자금을 투자해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빌라나 다세주택 이런 지역 그 이제 빌라든지 뭐 다세주택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지역들 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가장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지금 시청자분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서 계속 뭐 뉴스에 보면은 뭐 공급해야 된다, 뭐 얼마 공급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국토부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공급에 대한 계속해서 이런 뭔가 자꾸 이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과거 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아마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주택도 가격이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많이 오르셨을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진짜 급등을 해버리면서 과연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공급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고 그 뭐 규제라든지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 다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급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제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살기 좋아할 만큼의 인프라까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데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주택이 부족하면은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죠? 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서울에는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이제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없어요. 이제는 서울에는 우리가 뭐 과거처럼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남은 거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뭐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들밖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네, 그죠. 이제 정비 사업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지 정부 측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노후된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앞으로 쭉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서울의 전체적인 우리가 뭐 서울에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뭔가 노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러한 지역들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좀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런 우리가 재개발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밀어주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뭐 모아타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도 뭐 빠른 속도로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사업이 진행 가능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우리가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비싸고 앞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제 예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또 내 재산권에 어떻게 보면 침해를 받는 거니까
이런 뭔가 좀 신속통합 기획 쪽으로 살펴보신 것보다는 제가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분 혹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보셨죠. 근데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큰 구역에 이게 재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 그대로 이 조그마한 부분 이게 조그맣게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무래도 뭔가 구역이 작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단지 수가 적은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 이야기할 때 단지 규모를 가지고도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뭔가 이제 좀 대단지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몇 개 모아요. 이렇게 몇 개 모아가지고 이거를 크게 한 덩어리 묶어서 관리한다. 이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뭐 세대 규모가 작다라는 이런 뭐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상쇄시킬 만큼 굉장히 또 이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네. 추가로 우리가 이제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사업 진행 속도 자체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은 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투자를 들어갔을 때 뭐 다른 지역들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닌 게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여유 자금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하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주택도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네. 하시면은 저는 시청자분 혹시 청량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 사시니까. 네, 청량리는 알아요. 청량리 있으시죠? 지금 이제 청량리 일대 주변 보시게 되면은 청량리도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죠? 이제 뭐 저 역 쪽에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우리가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지금 이제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라는 이 이미지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청량리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답심리역이라고 있어요. 답심리동. 네. 청량에 내려오시면 이 답심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에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저 찾아오셔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답심리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노후도가 높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은 꼭 가서 네. 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 이제 뉴타운 진행해가지고 아파트들 다 들어서 있고 이제 5호선 답심리역 기준으로 해서 답심리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노후도도 높고 이제 노후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다가 특히 또 지하철 역세권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까지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여기를 이제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뭔가 이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봤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지정된 구역은 아니지만 향후 뭐 노후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전반 사정을 다 살펴봤을 때 충분히 모아타운으로 이게 선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도 이 건너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용답동인데 현재 여기도 재개발 진행 중이고 그리고 네. 청량리역 인근 쪽으로 가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답심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들도 다 개발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우리도 저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있으니까 현재 여기 답심역 주변으로 있는 이런 지역들도 정비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여기 답심역 지역을 한번 이제 꼭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1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취득세가 아무래도 뭐 이제 8%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일반 세율을 했을 때보다 취득세 부담이 또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제 신축 같은 거 있죠. 네. 물론 이제 구축에 대한 빌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신축 빌라들도 아마 찾아보면 가끔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물건이 네. 없긴 없는데 찾아가 보시면 물건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에 따른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고 취득세에 대한 세금 혜택도 좀 어떻게 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주택임대 사업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금 혜택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 정책 기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 많았거든요. 세금에 대한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이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물론 없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제 신축을 들어가는 부분도 아무래도 내 투자금도 아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절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가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저 1대1 대면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기억하고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심리 인근 지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임장 활동 중요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발품 팔아서 살펴보시고요. 또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최근에 발빠른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무엇인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시청자분한테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 개념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들으시는데 과연 이게 진짜 무엇인가 정말 상세하게 들어갈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재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풀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뭐 주변에 뭐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많은 게 아닌 뭐 빌라라든지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딱딱 나와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로 개발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로수직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지수가 적은 그 단지수가 굉장히 이제 작게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가로수직 정비 사업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대단지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이제 뭐 단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주거 인프라 면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개발 사업이 우리가 모아서 한다고 해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발이 어려운 이런 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신축이 많아서 사업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행이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가지고 뭐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 인프라들이 부족한 이런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아타운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뭐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뭐 공공 예산 지원 등, 그러니까 각종 이제 뭐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모아타운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뭐 여러 주요 인센티브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뭐 2종 이하 층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거 지역별로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완화해주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기부 체납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좀 충족을 했을 때는 최고 50층까지도 건립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 자체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건축 심의 기간만 해도 뭐 8년에서 10년 걸린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획기적으로 반 이상 줄여버리는, 이렇게 뭐 3년에서 4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나 다른 뭐 재개발보다도 좀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저층 주거 지역이 차지한 비율이 40%나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잠재되어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많고, 따라서 이런 모아타운 지역에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방송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